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 희대의 도둑을 잡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막장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의 무식함이 이렇게까지 극에 달할 수 있구나를 최근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겪게 됐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저의 든든한 백으로 인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된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사연을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이랑 왕래를 자주 하게 됐어요. 보통은 결혼 전부터 가족 행사들을 예비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모임이 많았던 게 시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약간 보수적인 분이셔서 결혼 전부터 가족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임들에 같이 참석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그 모임이 싫지는 않았던 게 대체적으로 남편네 가족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시부모님 모두 다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댁 모임에 가는 것을 즐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곳에 있는 게 최악인 경우가 되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신우 때문이었는데요. 신우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우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었죠. 근데 요즘은 나이가 좀 있어도 자기 인생 사느라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나 시집을 갈 만한 조건이 정말 하나도 만들어 있지 않았거든요. 원래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학교 교무실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일이 교육청이나 사립학교에서 무기직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직종인데 간간히 휴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자리 대체 직원으로 계약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무기직으로는 계속 못하고 계약직으로만 전전긍긍하다가 그것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계약직으로도 뽑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백수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그 백수가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외모가 콤플렉스이다 보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하면서 얼굴에 진짜 장난 아니게 돈을 많이 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신우는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신우는 오히려 못생긴 편이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형이나 시술로 많이 만졌는데도 오히려 성형인 느낌이 많이 나서 부담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대단해서 만날 저를 걸고 넘어졌었죠. 언제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신우가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다가와선 다짜고짜 별 시덥잖은 내용으로 공격하더라고요. 올케는 그 옷 입으면 안 되겠다. 가만 보니까 옷빨이 진짜 안 받는 사람이네. 너무 깡말라서 그런가? 하긴 요즘은 여자들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올케처럼 깡마른 몸은 매력이 한 개도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 좀 살집이 있어야 그것도 여자로서 매력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올케는 영 살이 없어서 꼭 해골 같아, 해골. 형님, 원래 말라야 건강한 거예요. 뚱뚱하면 고지혈증에 비만에 당뇨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형님도 한번 말라보세요. 얼마나 건강에 좋다고요. 올케 지금 나 꼽주는 거야? 다이어트 하라고? 지금 나더러 살 빼라고 공격하는 거냐고. 올케 살리게 하는데 나더러 다이어트 왜 하라고 하는데? 네? 제가요? 형님을 공격하다뇨. 전혀 아니죠.
형님이 먼저 저한테 너무 말랐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형님, 혹시 설마 저 공격하신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저 공격하시느라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저 질투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야? 내가 언제 질투난다 그랬어? 질투가 아니면 뭔데요? 형님 만날 입에다가 살 빼야 되는데 달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제 옷도 몇 번이나 따라 사시고는. 이번엔 제가 입은 옷 중에 형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었나 보죠? 이렇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 보니까. 형님, 저 스튜어디스 하면서 서비스직으로만 10년 일했어요. 눈치코치가 얼만데 저를 속이려고 드세요? 앞으로는 저 공격할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 발전시킬 생각이나 하세요. 저는 인신공격을 하는 신우에게 똑같이 맞대응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똑부러지게 전곡을 탁 찔러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는 혼자서 열이 받아선 엄청 씩씩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따끔하게 혼을 내줬는데도 신우는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저를 또 공격했죠. 이번엔 어떤 유치한 꾀를 부렸는지 아세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봤어요. 신우가 시댁 가족 모임에 또 모여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선물을 하나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가족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봤죠. 식구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선물을 얼른 뜯어보라기에 저도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뜯어보게 됐어요. 근데 선물을 뜯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경직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든 선물이 말 그대로 진짜 기가 막힌 선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신우가 저에게 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선물은 다른 것도 아닌 초등학생용 아동복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희는 모두 다 벙쪘고 신우만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게 뭐야? 이거 초등학생들이 입는 옷 아니야? 맞아. 내 동생 눈썰미 좋네. 내가 올케 옷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사이즈가 맞는 게 보여야지 말이야. 그래서 딱 적당해 보이는 걸로 샀어. 이래봬도 그게 요즘 초딩들한텐 유명한 옷이래. 올케한테 딱 어울리는 옷 아니야? 사이즈가 아주 딱 떨어맞을 것 같더라고. 네? 이 초딩용 아동복이요? 올케처럼 깡마른 몸은 딱 그 정도 옷이 어울리지. 앞으로 참고하고 그런 거 열심히 사 입어. 아니다. 지금 한번 입어봐. 내가 선물한 옷 입은 모습 좀 보자. 얼마나 잘 어울릴까? 신우는 작정했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저를 조롱했어요. 거기에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저 대신에 아주 호탕하게 복수를 해주신 분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정연아, 너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꼴통 짓이야 그게?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네 부모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게 지금? 당장 사과해. 어디서 나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동생이랑 결혼할 올케를 놀려먹길. 아니, 놀려먹은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사주고 싶어서 산 건데. 왜 그래? 뭐? 그걸 진짜로 입으라고 사왔다는 말이야? 너 지금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어쩜 이렇게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철이 없어. 네 속내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체 언제 철이 들래, 언제? 왜 나한테 그래? 그냥 사준 거라니까? 이게 끝까지. 안 되겠다. 너 오늘 여기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썩 나가. 백수로 사는 꼴 한심해도 딸이라고 봐줬더니 올케를 데리고 장난질을 쳐? 당장 나가라고. 어떻게 나이 먹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 네 엄마 말이 100번 옳다. 그리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네 예비 올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당장.
그리고 저 옷 같지도 않은 거 네가 가져다가 처리하고. 어디서 시답지 않은 장난을 치고 있어, 장난을 치길.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대신 사과하마. 엄마, 아빠는 누구 편이야 대체? 내가 딸이지 제가 딸이야? 왜 제 편을 들고 그래?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잘못한 거 혼내키고 있는데 그걸 왜 따지고 있어? 잔말 말고 당장 사과해. 빨리! 신우는 억울하다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저한테 억지로 사과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아예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우가 계속 이렇게 절 힘들게 하는 통에 남편이랑 헤어져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신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 직업이 스튜어디스였는데 제 직업 가지고도 엄청 질투를 많이 했었고 제가 자기보다 젊고 능력 있다는 이유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질투에 공격을 계속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편과 시댁 부모님들이 다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는 이 집에서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신우 때문에 고민을 이만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제 편에 서서 자기 딸을 엄청 혼내주곤 했었습니다. 근데도 사람 근성 참 끈질기대요. 진짜 신우는 바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참을 저를 괴롭혔는데 끝내는 본인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죠. 한창 저랑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는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시댁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됐어요. 그건 바로 신우의 결혼 소식이었죠. 40살이 넘도록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시집갈 엄두조차 못 내던 신우에게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건 시댁에선 정말 경사가 날 일이었죠. 근데 아쉽게도 좀 흠이 있었어요. 신우 나이도 있고 배경도 좀 있다 보니 멀쩡한 총각을 만나기엔 다소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애 둘 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 시댁에선 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하러 온 날부터 코 올리고 있는 애 둘을 데리고 와서 시댁에 인사를 왔거든요. 차마 애들이 있는 앞에선 못하시고 형님이 데리고 온 그 남자와 애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죠. 너 제정신이야? 지금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와.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지금. 아무리 네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너 저 애들 네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지금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애들을 데리고서 네가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다가 그 남자 여기 있는 내내 표정 봤니? 너 그 사람 표정이라도 한번 제대로 본 거 맞아? 어디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더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얼굴이 전혀 아니라고. 다 양보하고 애 둘 딸린 것까지도 이해한다고 쳐. 근데 적어도 너를 좋아하는 기색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이 결혼 나는 절대 반대다.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아빠, 안 돼요. 나 저 사람이랑 결혼 꼭 해야 돼. 나 좀 안 좋아하면 뭐 어때? 내가 좋아하는데.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이제 또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몰라. 겨우 나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만났는데 이 기회 또 놓치면 나 이제 진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차라리 혼자 살아. 너는 그게 나아. 저 남자 딱 봐도 네 남편 구실 못해. 너 시집 가면 고생만 쎄 빠지게 할 게 뻔하다고. 그런 결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나나 네 엄마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신우가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울며 사정을 하는데도 이 결혼을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시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애 둘 딸린 호라비한테 처녀딸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남자는 애만 달렸지 직장도 그저 그랬고 제가 보기에도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사람치고는 신우를 좋아하는 표시가 하나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은 극구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신 거죠. 하지만 이 신우가 어떤 신우인가요? 무조건 자기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집에다가 난리의 깽판을 쳤죠. 그 뒤로 계속해서 설전이 있었던 신우와 시부모님을 또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신우 결혼 문제로 얘기가 오갔어요. 나 무슨 일 있어도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아요. 잔말 말고 당장 헤어져. 다른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못 만나도 상관없어. 차라리 혼자 살아. 너 네 아빠 뒤로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왜 이래 정말. 이 결혼 엄마도 허락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여전히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는 생각지도 못할 짓을 벌였습니다. 그건 바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는 거였어요. 별안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니 얼마 뒤에 나온 꼴이 캐리어를 잔뜩 싸서 나오던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시부모님은 또 기가 차서 말씀하셨어요. 오, 그래. 네가 이젠 아주 막 나가는구나. 집 나가겠다 이거야? 그 사람이랑 결혼 허락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나 다 큰 성인이야.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권리 있어. 아빠가 뒤로 넘어가든 앞으로 넘어지든 내 결혼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무조건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럼.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그 짐 싸서 나가서 알아서 살아. 나가 당장. 내가 못할 줄 알고? 나도 한다면 해.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마웠습니다. 엄마, 아빠, 딸 출가해요. 저와 남편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다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 딸이지만 남자에 미쳐서 막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곤 한탄을 하셨어요. 거기에 더 막장으로 나가는 신우를 보면서 시아버지는 더 못 참으시고는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죠. 신우도 대단한 게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손을 놓고는 그냥 보고만 있었고 그렇게 신우는 그대로 집을 나가서는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랑 남편도 그 자리에 있을 땐 신우도 말리고 시부모님도 다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론 남편도 저도 결혼 막바지 준비로 바쁠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손을 써도 신우를 말릴 순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근데 신우를 가만히 냅두니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시작되더라고요. 당시 신우가 그렇게 당당하게 집을 나갈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남자 쪽에선 그래도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몸만 들어가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다 계획해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자 쪽에선 재혼이다 보니까 더는 일 치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싶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평소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바라는 게 많았던 신우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알겠다고 하고서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쪽한테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우는 그 남자한테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우는 몸만 거기에서 나갔지 애 둘 키우는 게 힘들면 퍽 하면 시댁으로 찾아와서는 신세 한탄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부모님도 골치 아파하셨지만 손을 떼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신우 알아서 하라고 냅두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흰 예정대로 결혼식을 잘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라도 정상적으로 잘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이 시끄러운 통에도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 내 딸이 너를 많이 괴롭혀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가 든든하게 네 편이 돼줄 거니까 잘 살아라.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그래. 너한테는 참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딸은 우리가 다 뒤에서 해결해 줄 테니 너네 신혼 행복하게 즐길 생각만 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아볼게요. 저도 두 분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아요. 시부모님은 다행히도 저를 대환영해 주셨어요.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신혼여행은 코시국 때문에 좀 미루게 됐습니다. 당시에 해외여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제대로 가자 싶어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진 않았어요. 대신에 저희가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니까 신우는 이번에도 저희 모습이 또 부러웠는지 그 남자한테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좀 조르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여자라면 다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것까진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우는 결혼식에 신혼 기분을 제대로 내고 싶어 했고 진짜 문제는 그 뒤였어요. 왜냐하면 신우가 들어가는 그 남자 집에는 가전제품이 싹 다 오래된 중고품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남자는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가전제품에는 신경을 거의 못 쓴 듯 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그걸 싹 다 본인 힘으로 넣을 힘이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어도 저는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 살 줄 알았어요. 어디 그 생각지도 못한 화살이 저한테로 올 줄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한참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공격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벼랑간 갑자기 저한테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하던 거 있죠? 언제 한 번은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제 결혼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다가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시댁 식구들 전부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우도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바로 온 적이 있었죠. 어머, 역시나 전에도 알아봤지만 올케는 참 감각이 좋아. 어쩜 이렇게 가구 들이며 신혼집을 예쁘게 잘 꾸며놨어? 가전제품들도 싹 다 최신이네. 너무 좋다. 요즘 내 동생이랑 신혼은 재밌어? 네, 뭐 연애만 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니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내가 뭐 다른 사람 집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동생 우리 올케네 집에 놀러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그냥 왔어, 그냥. 아유, 근데 우리 올케는 너무 좋겠다. 가구들이며 가전제품이며 다 새 거라 너무 좋네. 우리 집은 죄다 중고에 먼지 낀 것들만 있어서 영 신혼 느낌이 안 나. 부럽다, 부러워. 우리 올케 너무 부럽다. 형님도 앞으로 하나하나 새 걸로 바꿔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뭐 집이 좋다고 신혼이 좋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신우는 괜히 집에 놀러와서는 시답잖은 말로 알랑방귀를 계속해서 뀌어댔어요. 처음에 몇 번은 들어주다가 그것도 이제는 힘들어서 대충 얘기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바로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돈 얘기였죠. 올케, 요즘 신혼생활하느라 재밌지? 결혼생활에 직장생활에 정신 없겠지만 내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혹시 나 빌려줄 돈 좀 있을까? 명색이 나도 첫 결혼이고 신혼인데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에 가구라든지 가전제품들이 영 아니라서 말이야. 나도 여잔데 신혼 제대로 즐기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혼수 좀 해놓게 돈 좀 빌려줘. 이제 곧 우리도 혼인신고할 건데 그렇게만 되면 남편 돈 다 내 거 되니까 내가 싹 갚을게. 저는 너무 얼토당토 않는 신우의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심지어 그동안 저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다가 이제 와서 돈 얘기 꺼내기 전에 알랑방귀 조금 뀌더니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낸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혼수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지금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돈도 안 모으고 뭐 하셨어요. 얼굴에 다 처바르느라 돈 모을 정신 없었던 건 알겠는데 전 빌려드릴 수 있는 돈 없네요. 저는 괘씸한 신우에겐 단 한 푼도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도 하지 못했었는지 되려 자기가 저한테 치사하다면서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올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올케만 여자야? 올케만 결혼하고 올케만 첫 결혼이냐고. 나도 이게 첫 결혼이라 신혼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걸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돈을 안 빌려줘? 아, 내가 다 갚는다잖아. 아, 글쎄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형님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평소에 잘 지내도 그 큰 돈 빌려줄까 말깐데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셨으면서 돈 얘기는 아주 뻔뻔하게 잘도 꺼내시네요. 근데 형님, 그것도 형님 팔자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그 집에 꾸역꾸역 시집 가겠다고 한 것도 형님이니 형님 결혼은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한 푼도 못 빌려드릴 것 같네요. 올케. 아, 그러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해줘봐. 내가 진짜 오죽하면 올케한테 왔을까? 이 돈만 빌려주면 나 평생 올케 은인으로 알고 살게. 응? 나 정말 신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그래. 아, 글쎄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형님.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서요. 신우는 저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대면서 떼를 써댔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을 하고는 그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신우는 거의 울면서 저희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신우는 사실 돈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자금은 일절 보태주시질 않으셨고 본인은 돈 나올 구멍이 없었으니 최후 수단으로 저한테 온 거였죠. 근데 저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돈 얘기를 안 꺼내길래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는 코시국이 잠잠해지고 하늘길이 다시 열렸을 때 바로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신우는 계속 동거만 하고 있었지 결혼식은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만날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희 둘은 기함할 만한 일을 겪어야만 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신우에게 의아한 문자를 하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지옥행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올케? 선물 고마워. 잘 쓸게. 참, 그리고 내 결혼 선물은 숫자 땡땡땡땡이니까 잘 기억해. 딱 이렇게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의문의 숫자 4자리와 함께 온 문자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느낌이 너무 쎄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도 해보고 남편 역시 연락을 해봤지만 신우는 끝까지 저희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저희는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보낸 의문의 숫자는 다름 아닌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였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저희에겐 너무나 기함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게 아니었을 뿐더러 분명 신혼집에다가 달아놓은 도어락은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본 그 도어락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일단 얼른 신우가 보내준 그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역시나 그게 그 도어락 비밀번호가 맞았고 도대체 저희 집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싶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집 안에 펼쳐져 있는 풍경에 저희는 그대로 뒷목 잡고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 안에 있어야 할 저희 혼수들이 몽땅 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편은 혼비백산해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런 짓 할 사람은 신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곧장 신우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전화는 또 받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에게 바로 물었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 도어락이랑 지금 우리 집 상태, 이거 다 형님 짓이죠? 그쵸? 우리 가구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다 뒀냐고요? 이제 봤구나? 옳게, 고마워. 그거 내가 갖고 갔어. 잘 쓸게. 올케가 하도 인심이 박하길래 그냥 내가 좀 알아서 결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왔네? 나한테 다 기부했다고 생각해. 어떻게 너만 신혼 즐기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나 몰라라 하니? 같은 여자로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저와 남편은 신우의 말에 진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이딴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나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이거 완전 도둑질이라고.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우리가 없는 새에 이런 짓을 벌여? 누나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이거 완전히 범죄라고, 범죄. 얘, 이게 어떻게 범죄니? 내가 다른 집도 아니고 내 동생인 네 집에 들어갔다 온 건데. 그리고 너 동생으로서 누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어? 이 나이 들어서 시집 가는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만 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누나 마음을 헤아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너네는 또 새로 들여서 살아. 너넨 둘이서 버니까 돈 금방 모을 거 아니야. 누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래? 돈도 평생 모으지도 않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그 환영도 못 받는 결혼하면서 왜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건데? 당장 그거 다 돌려놔. 당장! 아, 그거 돌려놓지도 못해. 아주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애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벌써 온 가구에다가 낙섬에 흠집이며 다 냈어. 그러니까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너흰 새 걸로 하나씩 싹 다 사라. 어차피 나도 너네가 쓰던 거 가지고 온 거라 중고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네가 쓰던 거 꽁으로 팔았다고 생각해.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는 신우의 말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남편은 아예 옆에서 분노를 하면서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 대책 없고 무식한 여자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책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로 신우에게 말을 했어요. 형님, 참 손버릇 고약하시네요. 그렇게 무식하고 대책 없이 살아서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어쩌나요? 이제 그 무식 때문에 몸 좀 고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무식해? 네가 애초에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봐. 그럼 내가 이런 짓까지 벌이나? 이건 다 네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한테 뭐라 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고생을 하긴 왜 하니? 여기에서 지금 내 새끼 아닌 애들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거기에 더 얹어서 제가 고생 아주 쎄 빠지게 하도록 해드릴게요.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무슨 수로? 네가 무슨 수로 나를 고생길로 보내는데? 어떻게?
저희 친정아빠가 강력계 형사인 건 아시죠? 저 지금 형님이 한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바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죗값 톡톡히 치를 생각이나 하세요. 참나, 옳게. 자기 아빠가 형사면 뭐 어쩔 건데? 나 형사 무섭지 않아. 그리고 가족끼리 신고를 어떻게 하니?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 되려 대한민국 형사면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지. 또 네가 뭔데 내가 내 동생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걸 누구 보고 죄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예의상 너한테 전화해준 거지? 나는 내 동생 물건 가지고 온 것밖에 없어. 형제들끼리 신고해봤자지.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형사가 미쳤다고 가족이 범인인데도 보호를 해줘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범법자는 다 쳐넣어야죠. 그래야 진짜 형사지. 형님,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그래요.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무식하게 있어봐요. 그 무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톡톡히 알려줄 테니까. 옳게. 진짜 이런 걸로 협박하지 마.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왜 이래 진짜. 아 그래. 알았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뭐 꿈쩍을 하나 봐라. 네. 계속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있으세요 형님. 신우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형사인 걸 알면서도 본인은 가족이니 신고를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정신머리가 나갔죠?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곧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는 바로 신고 접수를 하고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 이후에 신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대로예요. 신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방법으로 저희 물건을 훔쳐갔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 기간에 맞춰서 열쇠 수리공한테 도어락을 바꿔달라고 하고 미리 이사업체도 섭외해놓고는 그 날짜에 맞춰서 가구들을 한 번에 싹 다 자기 집으로 옮겨버린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은 저희 친정아빠가 취조를 해서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들을 싹 다 찾아냈죠. 저희 아빠한테는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빠가 직접 CCTV부터 시작해서 그 업체 수리공과 신우가 통화한 내용들, 이사업체에 이사 의뢰를 한 내역까지 싹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신우는 저희 아빠가 제대로 작정하고 탈탈 털었기 때문에 무단 침입부터 시작해서 절도죄, 재물손괴 등등 싹 다 책임을 물게 했어요. 그 덕에 신우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벌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저희에게 주어야 할 합의금이라든지 피해 보상액이 굉장했기 때문에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됐죠. 제가 진짜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해버리고 신우에게 이 모든 과정이 싹 덮치게 되면서 그제서야 신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는 저한테 난리를 쳐댔어요. 옳게, 진짜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아니야? 어? 제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만해달라고 해. 제발. 제가 왜요? 이미 내 물건들은 도둑 맞았고 그 물건들 이미 흠집 나서 도로 받을 수도 없다면서요. 거기다가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물건을 싹 다 손댄 것도 맞잖아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 진짜 독하다 독해.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나와봐.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신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저에게 바락바락 우겨대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기세가 등등하던 신우는 신우의 만행이 시댁에도 알려지고 나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신우는 아예 시부모님이 자식으로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리셨죠. 근데 신우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그 결혼이 대체 뭐라고? 아니, 우리가 대체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네가 이런 짓까지 벌여?
네 부모 다 저버리고 끝내는 그 남자랑 살겠다고 집 나가선 결국엔 이런 짓을 벌여? 여보, 나는 쟤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내 딸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배로 쟤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그 결혼 허락해주고 나한테 돈만 대줬어도 나 이런 짓 안 했다고.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아빠가. 뭐야? 이게 끝까지. 그래. 이제는 진짜로 연 끊고 살자. 나도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으로는 다시는 생각도 안 하고 싶어. 그래봐요. 내가 뭐 엄마 아빠랑 안 보면 갈 데가 없을까봐? 나 이제 가정 있는 사람이야. 돌아갈 곳 다 있다고.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신우는 기함하며 소리치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기고만장함도 얼마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남자 쪽에서 신우에게 헤어지자고 난리를 쳤거든요. 남자 쪽에선 저희가 신우한테 좋은 마음으로 혼수 물건들을 다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 남자 쪽에서도 다 알게 되면서 범죄자랑은 같이 살 수도 없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면서 바로 신우를 팽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이혼까지 당한 신우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어디로 왔겠어요. 당연히 올 수 있는 데라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우는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나서는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시댁에서 저희 부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신우가 짐을 다 싸질머지고 온 걸 볼 수 있었죠. 엄마, 아빠, 못난 딸 용서해줘요. 나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어. 빚 있고 죄 짓는 나랑은 같이 못 살겠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말. 못난 딸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돈도 없고 빚도 너무 많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부모 버리고 떠난 건 너야. 이 어마어마한 짓을 벌인 것도 다 너고 이 모든 결과를 다 초래한 것도 너다.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한테 버림받곤 다시 받아달래? 지금까지 네 뒷바라지 했으면 우리도 우리 몫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아빠, 나한테 정말 왜 그래? 나 자식이잖아. 자식이면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자식이면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부모 대접은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식 대접만 받으려고 들어. 나는 이제 자식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썩 나가. 나가서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시아버지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울면서 매달리는 신우를 일절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특히나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한 그 개념 없는 행동에 신우에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나셨고 그동안에 사고 친 것도 전부 다 꾹 참고 살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막장짓을 하니 더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자기 부모님한테 사정을 해도 안 통하니 이번엔 또 화살이 저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옳게. 그럼 나 합의금이라도 좀 낮춰줘. 나 그 보상금이라도 좀 낮춰주면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갚아볼게. 응? 형님, 어떤 금액이든 열심히 갚으시는 게 맞죠. 죄송한데 저는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하시는 거예요? 누나 그 뻔뻔함 진짜 지긋지긋하다. 대체 왜 누나가 싼 대변을 우리가 치워야 하는 거야? 제발 죄값 그냥 잘 치르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 제발. 안 돼. 나 이대로 망할 수 없어. 나 이제 더 망할 데도 없단 말이야. 제발 받아줘. 엄마, 아빠, 동생, 옳게.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제발. 기회는 끝났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우린 너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니 썩 나가. 당장 나가서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마지막까지 온 가족이 신우를 받아주지 않으니 신우는 시댁에서 곧장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빚만 안고서 지옥행 열차를 쭉 타게 된 거였죠. 그렇게 신우가 시댁에서도 쫓겨난 그 뒤로는 한참 동안이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아주 나중에 듣기로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만 연락을 한 것 같았는데 어디 완전 깡시골로 내려가서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그걸로 겨우 돈 벌어서 합의금에 벌금 갚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저희는 그 도난당한 물건 전부 다 시댁에서 새로 싹 사주셨어요. 사실 신우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그걸 다시 받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자식 잘못 키운 죄책감이 더 클 것 같다고 하셔서 어렵게 받기로 한 거였죠. 결국 그 덕에 저희는 살림을 새 물건으로 싹 다시 바꿔서 받아서는 그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시부모님 역시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원래도 잘해주셨지만 지금은 더 많이 잘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같이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악당을 처치하듯 신우에게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했기 때문에 이 집에도 붙어 있을 수 있었네요. 지금은 남편이나 저나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 뒤로 임신을 하게 돼서 지금은 산후조리에 힘을 쓰고 있답니다.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시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인생에 악당 한 명이 사라지니 이렇게 인생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걸 놀랍도록 요즘 느끼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물론 신우는 시부모님 딸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서로 연락하면서 얼굴 보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든든해요. 끝까지 제 편이 돼주는 남편이나 시댁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아주 신우 사건을 혹독하게 치르면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딱 자기 분수만큼 사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저는 제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듬으며 사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서 부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허락된 것 안에서 열심히 누리시고 열심히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이렇게 적어보내게 됐네요. 그럼 부디 저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 행복한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